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혼 당시 아이들의 엄마가 양육권을 다 가정한 상태인데요. 양육비는 두 아이 다 합쳐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장사가 어려워져서 월 30만 원씩 1년 정도 지급을 하다가 넉 달 전부터는 아예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그러자 아이 엄마는 저를 고소했고 1차 법원에 출석한 이후 곧 2차 법원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 경제 사정이 점점 어려워져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까지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판사님이 대출을 받든 뭘 하든 양육비를 변제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1, 제2금융권 대출은 물론이고 대부업체 이용도 불가능한 게 현실인데요. 여기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최대한 변제를 하고 항소를 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양육비를 제때 이제 지급을 하지 못해서 네.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생 효과로 이제 실직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그쵸. 같고, 그 결과로 이제 양육비를 밀려서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상담자분도 아마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먼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양육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양육비 산정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는 일률적으로 딱 금액을 얼마다라고 판사님들께서 매번 재판마다 정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부부의 합산 소득이나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부부의 합산 소득이 높을 경우, 그러니까 고소득 과정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그 양육비가 지출되거나 책정돼야 될 것이고, 또 자녀 나이가 1살, 2살, 3살인 경우와 자녀가 뭐 15세, 16세인 경우 당연히 학비라든지 기타 비용들로 인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등을 고려해서 금액이 책정되도록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의 지금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으신데 네. 그러면 양육비를 좀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 말씀드린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도 자녀가 뭐 2인인 경우에, 즉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한 표준 양육비였는데 뭐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나 비양육자가 개인 회생에 진행된 경우 등을 고려해서 더 낮게 혹은 더 높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또 양육비가 그 금액, 아까 사연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액으로 정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후발적으로 변경된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에 대한 변경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뭐 주변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이혼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도 굉장히 그럼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으로 우리 상담자분은 사실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반대로 지금 사연자분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신 거고, 반대로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경우 어떻게 좀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사소송법에서는 이런 양육비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 다양하게 계속 제도가 개선되어 왔는데, 도입된 제도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가사소송법 제 63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데, 비양육친이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 소득에서 일부를 아예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받아갈 수 있도록 직접 법원에, 다만 이제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양육비에 대한 이행 명령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행 명령 심판 지급해라라고 판사님이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악의적으로, 지금 사연자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게 인정이 된다면 가사손법 제 67조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고 68조에 따라 감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도를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추가적으로 제정이 됐고 거기에서는 긴급한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제도도 마련돼 있고 추가적으로 이 양육비 이행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치 명령까지 받은 사람이 계속 불이행한다. 이 경우에는 출국 금지 제도나 혹은 명단 공개 제도,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형사처벌 제도까지 규정되어 있다. 이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좀 조언 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담자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비춰보면 양육비를 전혀 악의적으로 안 지급한 게 아니라 개인회생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후발적인 사정 때문인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사연자분이 뭐 항소를 해야 될까요? 이러셨는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첫 번째 제기된 이행명령 심판 청구 사건으로 보여요. 근데 판사님께 설명하신 내용을 법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셔서 이제 본인이 불이익을 오히려 당하실 수 있는 상황 같아 보이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해당 사건에서 대응하고 소명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